Hey there, what you drinking? Two shots, let's pour it out. I know what you're thinking. 안녕하세요. 김팀장의 이직구직의 김팀장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이직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이제 뭐 이 컨텐츠를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또 공감하시는지 그걸 떠나서 저는 계속 제 생각들을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원하고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계속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정말 하나씩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이게 뭐 음성이니까 비디오 컨텐츠에 비해서 좀 쉽지 않겠냐라고 하시면 뭐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비디오보단 당연히 쉽죠. 근데 그 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비디오가 줄 수 있는 어떤 가치와 또 오디오 음성만으로 줄 수 있는 가치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음성이다 보니까 훨씬 더 컨텐츠적으로는 봤을 때는 좀 더 더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디오는 이제 비디오에서 주는 재미도 있고 보여주면서 시선을 빼앗으면서 갖는 그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음성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좀 뭐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직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거의 하루에 하나씩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을 드리면서도 항상 한편으로는 이제 좀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얘기. 제가 이 컨텐츠 전에는 AI 네이티브 인재란 무엇인지, AI 네이티브 조직에 대한 뭐 회사에 대한 HR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다가 이직으로 좀 방향을 바꾼 다음에 오늘은 근원적으로 처음에 고민했던 이 AI 세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뭐 저도 이제 사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뭐 바이브 코딩이나 AX나 AI 관련돼서 배우는 분도 계시고 직접 업무에 적용해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직접 뭐 이렇게 그 뭐죠? 큰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계시는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 뵈면 굉장히 고민의 깊이가 더 깊으세요. 우리가 단순히 이거 그냥 저는 뭐 이거 도구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도구로서 이거는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스킬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것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은 뭔가 의사결정단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말 어떤 단계에서는 이게 우리 회사의 큰 정말 엄청난 변화, 정말 구조적인 것들의 변화, 우리 회사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변화라구나. 이미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회사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것들을 도입하기 위한 고민을 이미 시작했고, 이제 결정만 남은 회사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 고민하고 결정을 했지만 이제 시행을 못한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단계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진짜 이거 그냥 예전처럼 한번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무슨 자격 따듯이 이건 배워놓으면 나중에 쓰임 때가 있겠지. 뭐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제 뭐 그 유튜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저도 이제 뭐 바이브 코딩 관련되어 있는 툴들을 쓰다가 얼마 전에 그 오픈 AI에서 그 코덱스에서 레코드 리플레이라는 기능을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능을 딱 보는 순간 좀 아차 싶었어요. 어, 이게 아차 싶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HR을 해봤기 때문에 조직의 여러 직무에 대한 나름대로 경험도 가지고 있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직무가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에 이거에 대한 그 기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것들, 뭔가 반복적인 업무가 되겠죠. 이런 업무에 대한 것들을 레코드 기록했다가 그거를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도록 이걸 스킬로 담아두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뭐 예시 영상에서 보여줬지 동영상 관련해 가지고 뭐 좀 반복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스킬로 만들어서 다음에 그 작업을 할 때는 그 스킬을 그냥 불러서 사용하면 그 일이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본 순간 이거 워크플로우를 대체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이 워크플로우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직무, 내가 인사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이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레코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레코드에서 반복적인 일, 그 다음에 그 업무에서 결정을 해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땐 짤 수 있겠다. 실제 얼마 전에 뭐 그 유튜브나 내용에서 보시면 계시지만 메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업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서 뭐 그것들을 조직의 개편이나 좀 인력에 대한 변화를 주는데 사용했다. 그것들이 굉장히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의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결국 이게 뭘로 바뀌겠습니까? 저는 에이전트화 하는 데 있어서의 것들이 바뀔 거라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AGI 일반 인공지능이 오는 데 있어서 인간에 가까운 수준의 것들, 그 다음은 이제 초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초지능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오늘 그 코덱스의 레코드 앤 리플레이라는 그 이 기능을 보면서 이런 고민들이 점점 앞으로 더 많아지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의 에이전트화로 바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초, 결국 이런 지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졌는데요. 예,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인 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사마다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할지 뭐 이런 걸 저한테 문의가 오시기도 하고, 실제 조직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이 그 오픈 AI, 그럼 뭐 클로드에서 나오지 말아 뭐 재미난, 사실은 이런 툴들이, 사실은 이런 도구들이 결국 다 확산될 거고 이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지금 약간 격양이 돼서 죄송합니다. 격양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 그만큼 조직은 되게 급해요. 그리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의 생존과도 관련된 부분이라 되게 막 빠르게 적용해서 뭔가 시도를 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것이 조직의 문제가 좀 사업의 문제고, 사업의 문제는 결국 생존의 문제죠. 요즘 보시면 아시지만 증권시장 뭐 쏠림이 엄청나잖아요. 정말 그 몇 개 회사의 쏠림에 의해서 뭐 그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전체 흐름이 막 크게 바뀌기도 하고, 다른 회사는 투자 뭐 이런 거 전혀 말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조직도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하나의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 시작이 되면 그걸 고민하는 사람은 그거를 확대하기 시작할 거고, 그거를 확산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직의 변화는 급속도로 바뀔 거다. 제가 뭔가 여러분을 겁주고자 하는 이 컨텐츠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인간에게 남긴 숙제죠. 그러면 이런 쏠림이 강한 세상, 더 양극화가 강해지는 세상, 조직도 이런 양극화로 점점 바뀔 텐데, 초인재 쪽으로 좀 더 바뀔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에이전트에 우리가 대체되지 않으려면, 죄송합니다. 이 주제가 너무 좀 우울하죠. 근데 실제, 어쨌든 당면한 문제거든요. 이런 에이전트에게 우리가 대체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적어도 내가 직무 담당자, 어떤 일의 전문가로서, 내 일을 하는 사람, 휴먼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사설이 길었는데 죄송해요. 첫 번째, 일을 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분해한다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일이라는 건 위에서 시키면 했어요. 그죠? 위에 과장님이, 위에 팀장님이, 위에 본부장님이, 아니면 대표님이 시켜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의 본연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일에서 내가 이 일 자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당장 급해 죽겠는데, 막 기획서 쓰고, 당장 일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일 맡기고, 당장 오픈 일정 정해서 막 배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 자체에 대해서 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의 분해가 먼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일은 꼭 필요한지 아닌지 또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 중에 내가 할 일은 뭐고 맡길 일은 뭔가. 여기서 맡긴다는 건 예전에는 그 일을 뭐 다른 팀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을 상사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거를 일정 부분은 이제 에이전트나 내부의 어떤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맡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할 일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일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의 분해가 먼저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게 일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리고 일을 내가 할 일과 누군가 시켜야 될 일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판단한 기준에 맞춰서 두 번째, 일을 재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의 재설계는 뭡니까? 일이라는 건 모든 것이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이해가 됐으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기획을 먼저 해야 돼, 운영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거는 먼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내부 요청해야 되는 건지, 외부 요청해야 되는 건지, 이건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일이 이제 쪼개지면서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보통 마케팅 일을 뭐 퍼포먼스 마케팅 하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짜놓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재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재설계해야 되냐면 거기 중간중간에 아까 첫 번째 일의 분해에서 나온 내가 할 일과 맡길 일에 대한 것들이 정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정해져야 되고 그 프로세스의 단계가 어떻게 갔을 때 우리가 처음 세운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 진짜 일을 위한 일이 있고요. 진짜 일을 위한 가짜 일이 있습니다. 가짜 노동이 있어요. 정말 가짜 노동의 시간들이 정말 얼마나 정말 비효율적입니까? 어찌 보면 이 과정들은 비효율적인 거 효율로 바뀌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결국 일의 재설계는 비효율을 효율로 바꾸고 일을 재정상에서 정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거죠. 일을 위한 일을 제거하는 일이 결국은 일의 재설계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우리가 목적을 이해했고 목표를 이해했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게 하는 시간들을 더 효율화하기 위한 것들을 앞에 단계에서 분해와 재설계 단계에 다시 연결해 보는 것. 이건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고 이것이 에이전트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조직 내에서 정말 저는 사람이 인간만이 휴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일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영역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일이 어느 정도 목표를 주면 할 수 있지 않냐? 당연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까지 오르면 넘어가세요. 아, 꽉 차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말하는 일의 판단은 예측이라고 하는 영역까지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만이 현재에 있는 일어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거의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안고 그다음에 잠재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물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계측화하고 지표화하고 숫자하면 이 판단의 영역도 꼭 사람이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직 내에서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에이전트에게 100% 맡기지 않는 현상이 되었을 때 과연 사람의 일이라는 건 판단이라고 하는 이 예측이라고 하는 영은 결국 사람에게 당분간은 남아있을 거다. 어찌 보면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일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까지를 포함하려면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일의 분해, 일의 재설계, 일의 판단이라고 하는 세 단계의 것들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이 조직 내에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이직 얘기 많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그 코덱스에서 나온 아니 오픈AI에서 나온 코덱스 그래 코드 리플레이 기능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에이전트 쪽으로 막 넘어와서 얘기 드리는데 주제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직의 큰 변화, AX로 변화하는 이 변화 가운데서 사람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일을 분해하고 일을 재설계하고 일의 판단과 예측이라고 하는 이 영역의 것들이 결국 사람만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 변화되는 에이전트와 같이 공존하는 조직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나중에는 사람이 아예 없고 한 사람 또는 몇 사람만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다 하거나 로봇이 하거나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뭐 다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의 장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뭐 그 생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여러 변화 가운데 이 변화의 흐름을 내가 단순히 아유 나는 무능해 나는 안 돼 라고 해서 정말 그냥 낙담으로 좌절로 끝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찌 보면 지금 있을 좌절과 실패가 여러분들을 다시 그 변화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죠?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또 다음은 그려질 수 있다라는 그쪽에 저는 집중을 하는 거고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그렇게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드리거나 겁 나지 않으셨죠? 어쨌든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바뀌는 향방의 분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느꼈던 많은 분들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분들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 얘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거 되게 좋았다 이 내용 공감된다 하시면 좋아요 알림과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 댓글도 주시면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오늘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좀 바뀌는 좀 얘기 길어져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 여러분의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그런 생각 또 주말 전인데요. 주말에 좀 잠깐이라도 이런 고민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빨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 김 팀장이었습니다. Yeah, we
We go fast, yeah, we can't get enough. We stay all day,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